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의 텃밭이지만 선거 때마다 물갈이 공천이 반복되면서 중진이라 부를 만한 정치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물갈이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받으면서 3선 이상이 많이 늘어 정치적 중량감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습니다. 4선 반열에 오른 윤 권한대행은 당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대구 경북 의원 25명 가운데 3선 이상은 3명으로 12%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이 맞는데 경북 국회의원 중엔 3선이 한 명도 없어 위원장 배출도 어려웠습니다. 중진의 씨가 말랐던 이유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란 인식 탓에 이곳에 줄곧 물갈이에 집중 포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에선 달랐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등에 대비해 현역을 많이 살린 탓에 대구 경북 3선 이상 중진이 36%로 21대보다 3배 뛰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총선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6선 고지에 올라 당내 좌장 역할이 기대됩니다. 의원이 선수를 쌓으면 피로감도 생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한 의정 활동의 성과라든지 또 진정성 이런 걸 보고 대구 서구에서 4선에 성공한 김상훈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도 가능합니다. 추경호, 송원석, 이만희, 김정재, 김석기, 이미자 등 3선은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진 대구 경북 의원들이 국회와 당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여야 관계 조율과 지역 균형 발전에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인구 소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대구에서도 남구청이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 보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 감소와 지역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어 지자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가장 고령화되고 가장 소멸이 일찍 다가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장기 대책도 있고 중기 대책도 있고 초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가야지. 올해 상반기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일 생활 균형, 양성평등 4대 분야 7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기존 예산에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72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합니다. 도비 541억 원은 도 순수 자체 사업비 1,709억 원의 31.7%입니다. 저출생 대책본부를 신설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부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이민청을 경북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공동체과도 신설하고 시군의 유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상금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도 공모합니다. 대구에서는 남구가 저출생 극복에 가장 활발합니다. 인구 34만 9천여 명을 정점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40%인 13만 9천여 명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구보다 심각한 상황. 오는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 담당 부서를 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합니다.
산발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인구 관련 업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 밑으로 재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인구 업무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국을 10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와 대학생과 같은 젊은 인구 유입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예산을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고 아이디어도 찾는 등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대 총장 선거가 오는 6월 25일 실시됩니다. 경북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이달 말쯤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선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거 일정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북대 차기 총장 선거에는 10여 명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 선거는 교원, 교직원, 학생들이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하고 다득표 순위 1, 2위를 선발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구권 의과대학이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의과대학 실수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오늘 시작하기로 했던 본과 3, 4학년 임상실습 수업을 29일로 연기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일정도 늦어지면서 3, 4학년생들은 여름방학 내내 수업을 들어야 유급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대와 계명대는 온라인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구 가톨릭대는 휴학기를 내지 않은 소수 학생만 수업에 참여하고 대부분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1시간 넘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 개체 수가 늘면서 도심의 새 출몰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왜 나타나는지,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무게 70kg가량의 멧돼지 한 마리가 운동장을 내달립니다. 학교 벽면으로 돌진하나 싶더니 방향을 틀어 출동한 소방관을 향해 달려듭니다. 멧돼지는 공사장 가림판을 들이받는 등 이곳에서 20분 넘도록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실탄 3발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북구 노곡교 인근 신천대로에서도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자칫 도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멧돼지 도심 출몰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멧돼지 1,29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만 755마리, 하루 평균 7마리 이상 잡혔습니다. 멧돼지 개체 수가 줄긴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집중 포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철 번식기를 맞아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먹이가 이제 부족하고 이런 경향도 있고요. 또 번식기이기 때문에 도태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민가 가까이로 내려와야 먹이도 있고. 멧돼지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공격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뭐 돌을 던진다던가 이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나무나 혹시 피할 장소가 있으면 몸을 숨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에서는 활엽수가 우거진 곳에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봄철 산행할 때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멧돼지가 나타나면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장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사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의성군의 한 사과밭. 푸른 이파리 사이로 가지마다 하얀 사과꽃이 폈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4월 초순 날씨가 크게 춥지 않아 올해는 냉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흉작을 겪었던 사과 농민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1,000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고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 아, 농사도 이제 내가 그만둬야겠구나. 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을 버티니까 생기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봄철 냉해 피해로 사과와 배농가에 지급된 보험금만 1,600억 원. 같은 기간 과수작물에 지급된 총 보험금의 63%에 해당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30%나 급감했고 사과 도매 가격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지만 농민들은 높은 사과값이 반갑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비싼데 생산자들은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빚을 내서 인건비 주고 뭐 약값 주고 내 노동력은 빼더라도. 농민들은 직거래를 확대해 유통마진을 줄여나가는 것 외에도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꼭지 무절단 사과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지를 자르고 사과가 유통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꼭지를 안 자르면 상자당에 한 3,000에서 3,500원이 전략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고. 올해 사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농협은 봄 냉해 피해를 잘 넘긴 만큼 앞으로 여름철 사과 탄저병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약재를 지원하는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햇사과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이라 금사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수소도시는 수소를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도시 경제와 시민 생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로 철강산업 다변화를 성공한 데 이어 이제는 수소 경제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수소 경제를 선도할 기업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우선 5개 기업이 1,000억 원 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과 시험평가 장비를 사용할 30개 기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주 의향을 가장 먼저 밝힌 헵스, 에너지앤퓨얼, FCI를 포함한 5개사는 먼저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150억 원을 투자해 6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입주 예상 시기, 구축 장비 목록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MOU로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들 기업이 포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영일만항과 철도 등 물류 인프라입니다. 국내에 부족한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든지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그 연료전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출이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예타 통과 이후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3, 4천 명 고용과 전후방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부지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형 수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특화 단지를 정부로부터 따내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인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건의하고 공동 국책 사업을 발굴해 선도 기업과 중소 부품 소재 기업의 동방 성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회원사를 계속 확대하고 지역 기업이 포항을 넘어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장애인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처협회 대구투쟁연대 등은 선관위 안내에 따라 투표 차량 이동 지원을 신청했지만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차량이 없어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어 임시 공간에서 기표하며 비밀투표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20건의 장애인 차별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대구 인권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2살 여자아이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 등 3명이 경찰 수사 약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호텔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실무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과 노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등의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5일 관세청과 함께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이던 멕시코에서 출발한 2만 5천 톤급 화물선 내부에서 코카인 28.43kg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약 9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142억 원어치입니다. 적발된 코카인은 1kg씩 나누어 포장돼 있었고 GPS 위치 추적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밀수출을 하기 위해 화물선에 숨겼다가 계획대로 회수되지 않아 방치돼 있었다며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은 38억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15.9% 줄었고 수입은 24억 달러로 21.2%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5.3% 줄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둘 다 미국 수출은 늘었지만 대구의 경우 중국과 EU 수출이 줄었고 경북은 동남아와 EU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